그러면 이런 약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럼 약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약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크게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제를 시작하는 것이, 일을 수행하는 것, 과제에 집중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이게 수월해집니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두 번째로는 특별히 호전되기를 바라는 특정한 목표 행동이 있다면은 약을 먹으면서 내가 이거를 좀 더 빨리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더 잘 성과물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단 없이 책을 읽고자 한다면 약물 복용 전후를 비교해서 중간에 딴짓 나지 않고 얼마나 오랜 동안 책을 읽었는지 30분 읽었는지 2시간 읽었는지 이 시간 되는 건 쉽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병원 방문할 때마다 증상 설문지를 제시하고 평가해 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이 효과가 있다면 점수는 감소하겠죠. 네 번째는 중요한 주변 사람들,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들이 이 증상의 긍정적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들의 견해를 좀 모아봐야 돼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요즘에 일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 전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회의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피드백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요, 일부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집중 그리고 혹은 충동 조절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약물의 기능적 효과를 정령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관찰하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그 CAT라고 부르는 컴퓨터로 시행하는 클릭하면서 하거든요. 종합주의력 검사가 있어요. 또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브레인맵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만든 주의력 검사가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각성 뇌파 검사라고 해서 이거는 한 20분 정도 졸지 않은 상태, 자지 않은 상태에서 눈만 감고 가만히 이제 모자만 쓰고 계시면은 뇌의 활성도를 체크해보는 그런 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물 치료 전후는 뇌파의 변화를 보여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단위로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 약물을 복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실 수도 있거든요. 처방대로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는 걸 권유를 드려요. 특히 아토목세틴은요,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빠지면은 약의 항정 농도, 항상 같은 그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그 농도의 변화가 있어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이 비자극제 아토목세틴은 매일매일 드시는 게 중요한데, 정신자극제라고 불렸던 아까 메틸페니데이트, 상품명으로 하면 메디키넷이나 콘서타는 절대적으로 매일 복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생활의 여러 분야에 쉬는 날마저도 약을 드시지 않으면 하루가 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쉬는 날이라도 복용을 하셔야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약을 드신 날 너무 식사를 못하는 부작용이 나오거나 내지는 오늘은 그냥 약 안 드시고 좀 편하게 좀 하루를 좀 변하고 느긋하게 좀 보내고 싶다고 하면은 정신자극제의 경우는 좀 거르고 지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임의대로 그냥 내 편의에 따라 살지 마시고 병원 선생님하고 주治선생님하고 꼭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 정신자극제, 메틸페니데이트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식욕 감소. 아침에 오전에 이제 약을 드시게 되니까 점심때 식사를 잘 못하시거든요. 이 식사를 못하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몸무게가 빠져요. 경우에 따라서 남자분들은 10kg 이상 빠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도파민을 높여주다 보니까 장 운동도 좀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복부 통증,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울렁거리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비가 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을 좀 늦게 어떻게 하다가 점심때 좀 드셨다. 그날 좀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정도의 혈압과 맥박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같은 거 느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결국 흥분제다 보니까 과잉 흥분, 운동틱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 초조감 같은 걸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인 경우에서는 짜증 같은 게 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정신자극제, 아토목세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 두통, 짜증, 불안감, 혈압 상승, 배가 아픈 거, 복부 통증, 오신, 구토, 식욕 감소, 몸무게 감소, 입마름, 변비, 배뇨지연, 성욕 감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ADHD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되는 신체 질환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떨 때 드시면 안 되냐면요. 심각한 심장병 환자, 부정맥 혹은 구조적 이상, 구조적 심장의 기형, 예를 들어 출구폐쇄, 밸브 기형 이런 경우에는 심장 전문의의 권유, 자문 통해서 ADHD 약물을 좀 드셔야 돼요.
가벼운 정도의 만성 심장질환, 예를 들어 본태성 고혈압, 당뇨 이럴 때는 ADHD 약물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일생 동안 약물 복용을 해야만 할까요? 언제 복용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치료를 시작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ADHD 환자의 약물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고정 불변의 법칙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동기에 발견이 돼서 아동기부터 치료를 했던 경우에는 우리의 뇌 발달이, 두뇌 발달, 특히 전두엽 발달이 완성되는 게 만 25살인데요. 이른 나이, 만 10세 이하부터 약물 치료 시작됐던 경우는 성인 되기 전에 뇌 발달이 이제 완료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약물 치료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은근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인 돼서 이 질환을 알게 됐잖아요. 성인 돼서 이제 직업 생활, 뭐 어떤 학업이나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제 친구 선생님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약 드시라고 이렇게 권유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행 능력, 퍼포먼스를 좋게 해주는데 이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은 걸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약물이 효과 있는 한 복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만약에 내가 조금 뭐 은퇴를 했다. 그리고 좀 조기 은퇴, 막 40대 일찍 은퇴를 했다. 그 직업상 프리랜서라서 지금 내가 꼭 약을 드시지 않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나오면서 지금 일상생활에 수행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약을 상의하에,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약물 없이 생활이 관리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약 중단하고 뭐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찰해보는 것도 타당해요. 다른 경우에는 지속적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약 효능의 중단 없이 약물 복용이 더 낫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약을 또 혹시 늘려야 되거나 뭐 줄여야 되거나 변경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 결정할 때가 아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